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다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일이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시장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양시장이 현재는 코스피가 0.6%, 코스닥도 0.5%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2,500선은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850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저항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결국에 FOMC 회의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FOMC의 결과가 나올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내일의 결과들을 좀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오늘은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오히려 좋은 종목들 실적도 받쳐주고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들을 저희가 쏙쏙 잘 골라내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가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이 답입니다. 좋은 종목들 저희가 10가지 총 20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제한 시간,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해결책과 앞으로의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준비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솔루엠과 하이브, GS글로벌, KC코트렐, 동국 RNS 이렇게 5가지 종목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포스코 퓨처엠, 필옵틱스, 현대무벡스, 이구산업, 텔레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보신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호 지금 바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자세한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함께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종민 소장님부터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솔로엠입니다. 네. 네. 이 솔로엠은 그 전자기기 부품 연구 및 개발 업체인데요. 2015년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로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주요 주주는 그 삼성전기입니다. 지난 4월 그 베트남 국영기업인 그 페트로베트남 전력공사와 미래 그 전기차 충전 시장 관련된 확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그 충전기 시장과 관련된 이제 좀 이슈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2월에 미주 생산법인에서 멕시코 종속법인에 대해서 약 388억 원 규모의 그 증자를 좀 실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공장을 좀 짓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이제 공장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좀 가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좀 그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234% 성장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제 주가는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멕시코와 관련된 공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윤곽이 앞으로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엠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뭐 갭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 보유 땡. 네, 여기까지입니다. 솔로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나왔고 생산 공장도 지금 증설하고 있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퓨처엠으로 새롭게 거듭이 날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2차 전지 소재, 양극재와 음극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기사가 조금 나오면서 이제 오늘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양호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고객사의 양극재 재고 조정으로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85%나 증가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월 북미 얼티엄 셀즈죠. 양극재 공급 개시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양극재 판매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런 수요라든지 이 증가량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기업들이 실적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전체 양극재 판매량은 7만 톤, 전년 대비 98% 증가할 거로 좀 보여지고요.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좀 증가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좀 개시가 되면서 제품이 이제 믹스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적은데 이제 2분기부터는 6.5%까지 회복할 전망으로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첫 번째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이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BTS, 르세라핌, 뉴진스, 세븐틴 등의 아티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난달 1일이죠. 르세라핌이 그 엄포 기분을 통해서 그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좀 카운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티스트에 대한 그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라인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뭐 뉴진스나 BTS, 지민, 르세라핌, 부석순, 세븐틴 등의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와지는 시점에서 올해 데뷔만 한 3팀이 데뷔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현지 걸그룹 프로젝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일정으로 봤을 때는 5월 22일 날 엔하이픈 역시 이제 좀 컴백을 하고 있고 컴백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6인조 신인 그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게 보이그룹 명칭이 보이 넥스트 도어라고 5월 30일 날 데뷔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1분기 실적도 이제 전이 좀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그 52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41% 증가를 했고요. 매출 역시 44%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는 그 BTS를 통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컴백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 데이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BTS 멤버들의 군입대를 잘 메우면서 실적도 잘 나온 것이 어제 확인이 됐죠. 하이브까지 계속 지켜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와 2차 전지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OLED 업황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용 노광기 그리고 이제 LED 리페어 장비 이런 부분들 다양한 라인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매출 비중이 이 OLED 쪽은 36%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60%가 넘는 이런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로서 변모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은 어제도 이제 시장에서 기사가 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상장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삼성 SDI가 유중에 참여하면서 지분 투자에 들어간 이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면서 필옵틱스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슈팅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4년 이제 아이패드 그리고 뭐 OLED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OLED 업황 쪽도 꾸준히 좀 지켜본다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OLED 쪽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옵틱스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 이 GS 글로벌은 그 종합 무역 상사고요. 사실상 그 차량 모터용 페라이트 마그넷 등 다양한 소재 부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을 통해서 히토류 기술에 대한 그 수출이 좀 통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뭐 어느 정도 히토류의 좀 대체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체품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차세대 전기차의 히토류 대체품인 페라이트 사용 확률이 높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대체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 GS 글로벌이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4월 그 기관 투자자가 4월부터 순매수에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 그 3거래 연속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3월부터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지금 윗꼬리를 다르면서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고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점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을 통해서 단기 상승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700원대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 역시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이번에 이태건 정관님 다음 종목이요.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뭐 IT 솔루션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이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사옥에 이제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좀 공급을 했고, 사실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다 계열사로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시너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 영토를 해외 쪽까지도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해외 쪽에서의 이런 수주들이 두드러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제 해외 매출이 2.4배,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 실적이 5.5배나 증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영역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2차 전지 분야까지도 이제 진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업 수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일 날 5월 8일이죠. 이제 사우디에서 물류 장관이 한국에 이제 방한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네이버 사옥도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무벡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그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 네, 이 KC 코트렐은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좀 더 사업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환경 플랜트 사업과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바이오 매스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일 그 백악관 그 예산관리국, 그러니까 OMB라고 하는데, 그 예산관리국이 환경보호국이 그 제출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그 규제 강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4월 6일에는 그 2050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기후테크 산업 지원 육성안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또한 이제 국제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1월부터 추세가 좀 그 전향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크게 나와주긴 했지만은 일시적인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주체도 좀 살아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그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그 금요일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 구간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KC 코트렐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고점인 7,200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물량이 좀 추대되면서 지수가 좀 빠지면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 부근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쪽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뭐 재개 활동으로 인해서 구리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환율이 다시 증시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구리의 54%를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구 산업이 국내에서는 구리의 수요의 20%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리가 쓰임이 뭐 전선이라든지 뭐 케이블 이런 쪽이 좀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이 좀 늘어나면서 구리에 대한 생산량 그리고 사용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도 구리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구산업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5번째 종목이죠. 네, 5번째 종목은 그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 이 동국 RNS는 그 제강용 뇌화물 및 그 스틸 제품 그 생산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이 최근에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전일도 좀 매우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히토류 관련된 분쟁 때문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기업을 좀 더 이전의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2020년이죠. 2020년 11월에 호주에서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ASM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주요 상승 원인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금 히토류와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고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도 계속 좀 부각이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중국과 관련된 지금 뭐 정치학적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더 눈여겨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접근을 했을 때 뭐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금일장에서도 뭐 거래량은 크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5%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급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적게 좀 매수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국 RNS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무관님. 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이제 기업이죠. 뭐 아시다시피 자회사로 칩셋미디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9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요.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양호한.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뭐 아직까지는 저점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모자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담아가면 좋은 이제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되고 있죠. 이 현대차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4월부터는 이제 전기차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100% 가량 이제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다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하고 시너지 효과 2대주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자 이렇게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이 소개해 주신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부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은행권의 리스크 그리고 FOMC의 금리 인상 결과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5% 하락한 2,505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비교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코스닥도 오늘은 0.5% 정도 하락하면서 85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어떤 이슈로 가고 있는지 특징주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의 뉴페이스라고 불리는 페라이트, 오늘도 여전히 전력 질주 중인데요.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중국의 히토류를 대신해서 앞으로 연구 자석인 페라이트 방식으로 모터 구동 방식을 전환하겠다라는 소식 이후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질주가 말 그대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네오디뮴보다는 자력이 비교적 약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또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인 삼화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6거래일 동안 무려 300% 넘는 폭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오늘은 거래 정지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 이외에 다른 관련주들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화전기가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코어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리액터를 개방해서 현재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이 CQ보도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또 거기에 상신전자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도 현재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장 초반에는 조금 반짝임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은행권 위기에 거기에 금값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되는 은행권 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이 큰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상품선물거래소에서도 금 가격이 1.6% 정도 오른 20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또 FOMC의 금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도 안전자산을 향한 선호 심리는 우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금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엘컴텍 오늘 5%의 상승 흐름 받아갑니다. 1,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IT센도 2.5% 오른 4,0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그룹주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뱅크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만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52%나 증가한 수치고요. 고객수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4% 더 많이 유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신 잔액도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실적 발표 이후로 오늘 장중에 수급이 어느 정도는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주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오늘 7%로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24,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영업 적자를 내면서 8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카카오뱅크가 큰 상승을 받아가면서 이 수혜주로 2% 넘는 상승 흐름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57,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런 궁금증도 해결해드리는 설명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10가지 추가로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다음 10가지 종목입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KG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파세코, 경동나비엔 위메이드, 에로티 베큐움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솔테크닉스, 아모그린텍, 파이버프로, KBG 이렇게 10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이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지금 스마트폰 바로 딱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이 링크 따라서 이동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할지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6번째 종목은 바로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 네, 이 KG 모빌리티는 그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그 지난 28일에 그 옛 쌍용차에서 KG 모빌리티로 새롭게 이제 출발하면서 거래 중단 직전 주가 대비 한 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의미보다는 장기적인 좀 미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1조 850억 원, 그러니까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그 갱신을 했고 영업이익이 94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165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낸 것이 25분기 만에 그 25분기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 에디슨 모터스 인수 그 조건부 투자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이 에디슨 모터스가 전기버스 등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쌍용차 인수뿐만이 아니라 전기버스와 관련된 인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시장을 굉장히 좀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좀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반기 시점까지 좀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달 그 9일에 KG 모빌리티 보호 예수 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G 모빌리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깜짝 좋은 실적도 발표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디슨 모터스 인수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철강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뭐 자동차 부품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4.3% 그리고 65%가 증가한 만큼 컨센서스를 12%나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관련주와 차트 흐름상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지수 밀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나온 이런 부분들은 1월에 합병한 이 포스코 에너지 부분이 좀 포함이 되면서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좋게 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철강 쪽은 살짝 좀 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뭐 제품들의 이제 믹스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사업들이 확장이 되면서 실적들을 많이 좀 선방을 하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NG 밸류 체인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파악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의 가스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니켈, 구리, 음극재 관련해서 밸류체인 공급 능력을 이제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파세코고요. 파세코. 네, 이 파세코는 그 석유 스토브 수출 및 그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여름용 그 계절 가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파세코라는 기업은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눈여겨볼 수 있는데 사실상 뭐 제스키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작년도 더웠고 재작년도 더웠지만 올해도 더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폭우도 쏟아질 예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여름 계절주로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최근 세계 곳곳 그 때 아닌 봄 폭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도 한 40도로 임박을 하고 있고 아시아 12개국 그 국가 최악의 폭염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올해 좀 어느 정도의 이전에 좀 미비했던 이러한 그 창문형 에어컨도 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제품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제품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사실상 이 기업이 1분 만에 자가 설치가 가능한 5세대 창문형 에어컨과 작은 창에도 설치가 가능한 프리미엄 미니 2종을 출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전에 그냥 단순히 그 창문형 에어컨에 그 애로 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세코 여름이 다가오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태관 점관님. 네,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사실 지금도 23%가 넘는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모듈, 뭐 휴대폰 조립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한솔 테크닉스가 이 페라이트, 이 적친 시트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어제부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하는. 오늘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다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솔 테크닉스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사업이 파워보드를 만드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전 쪽에 견주한 매출 흐름이 보이면서 수요가 좀 증가한 이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TV 쪽에서도 저가형 TV에서 중고형 이런 TV 부품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좀 양호한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 휴대폰 조립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중저가 모델에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캐시카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평균 약 800억 정도 꾸준한 매출을 발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EMS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휴대폰 조립 쪽과 태양광 모듈 쪽이 실적도 뒷받침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 테크닉스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그 경동 나비엔이고요. 경동 나비엔. 네, 그 아까는 이제 에어컨 했으면 이번에는 네. 좀 보일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보일러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실적이 좀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5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제 침체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아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게 글로벌 그 물류비도 안정세에 좀 접어들면서 영업이익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를 펼쳤다라는 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좀 더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이 기업이 콘덴싱 에어컨 하이브리드를 이달 말에 그 부산 백스코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보일러 기업이 에어컨 하이브리드를 통해서도 좀 에어컨 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어컨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부 공기를 이용한 공조 시스템도 있고 습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이 사실상 그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연내 출시 예정인 하이드로 퍼네스라는 게 있는데 이 보일러 기능이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미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내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태건 점관님. 네,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은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LFP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이런 주가 흐름 잘 갈 때 또 이 아모그린텍도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자성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체 매출에서 이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4년 전부터 테슬라에게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아모그린텍도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이제 130만 대가 넘는 차량들을 인도를 했고 이제 40%나 좀 증가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올해도 차량 가격들을 계속 좀 인하를 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아모그린텍도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도 새롭게 이제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이제 GM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 이런 부분들이 ESS 파워 모듈에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모그린텍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위메이드 가져왔고요. 위메이드. 이 위메이드는 그 사실상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사업 영위를 하고 있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게임즈와 관련된 이슈들은 그렇게 뭐 큰 이슈는 없는데 개별주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이 기업이 그 27일 그 나이트크로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8일 출시 하루 만에 그 구글 플레이와 그 애플 앱스토어가 있는데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나이트크로우는 사실상 그 과금 강도가 매우 강한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을 한 1천억 원 정도 뭐 기대를 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온보딩할 게임이 100종 정도 확보가 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어느 정도의 신작 기대감과 그 게임 관련된 라인업도 굉장히 좀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달 25일에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낚시 게임 월드 피싱 챔피언십이 좀 출시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170여 개국 정식 출시 예정이고요. 현재 그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 대비 작년 매출은 상승은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적자고 22년 2분기부터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분기 때부터는 실적을 기대를 해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정관님. 네,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 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광 계측기기, 광섬유, 관성 센서, 그리고 측정 장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편광을 제어하는 기술, 핵심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화 쪽에 이 방산 사업을 통해서 이 천궁2 미사일의 관성 측정기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관성 측정기가 타 제품에 비해서 성능은 유사한데 가격이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수출을 이 K방산이 해외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쪽에 매출 비중이 7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파이버 프로가 이제 이 기존의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2018년에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그리고 이제 작년 누리호에 항법 장치를 공급을 한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차세대 소형 위성 사업 같은 경우 위성의 모듈과 표준화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항법 장치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높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네, 여기까지 파이버 프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에로티베큐입니다. 에로티베큐. 네, 발음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기업은 사실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셀 제조 등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진공 펌프와 관련된 매출은 뭐 대략 약 90% 가량이 되고 또한 디스플레이 제어 장비 쪽에서는 한 10% 가량이 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반도체나 그 태양광 셀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7.12%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감산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업황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한다면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에로티 베큐움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한 29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매출액 44% 증가, 순이익 6%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그 섹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 기업은 오히려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전 SC 등의 그 중국 태양광 장비 업체로부터 판매 급증 관련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작년 1,100억에서 올해 2,300억 정도의 수준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네, 여기까지입니다. 에로티 베큐움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요. 마지막 종목으로 KBG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KBG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됐던 그런 종목이죠. KGB 같은 경우는 실리콘 소재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정밀화학이나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포커스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실리콘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네. 음극재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이나 전자재료, 뭐 에너지, 건축 이런 쪽에 이제 실리콘 중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0% 수입에 의존했던 이 실리콘 소재, 기능성 소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이 이제 관심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입이 좀 대체가 되고 수출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적은 가파르게 지금의 이제 자리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가총액 대비한다고 하면 아직도 추가 성장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5대 실리콘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 바커, 그리고 KCC, 엘컴, 뭐 LG 화학 등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화학 기업들에게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KBG가 유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방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 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KBG까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하나씩 탑픽을 골라주세요.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반 소장님. 네, 마지막 종목인 에로티 베큐움이고요. 에로티 베큐움. 네, 그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800원 이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움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은? 네,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렸던 KBG인데요. KBG. 지금 이제 원래 설정했던 목표가를 이제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좀 터치를 했다고 좀 보여지고 2차 목표가 19,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도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G와 에로티 베큐움을 두 분이 각각 오늘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보시고 알려드린 가격 전략 따라서 한번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